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따뜻했던 주말이 지나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김가연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아침 어김없이 추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루 새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기온이 4.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면서 한낮에 6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의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다시 보온이 잘 되는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위 속 오늘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 1에서 5cm, 광주 등 호남엔 1cm 안팎 첫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동쪽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보시면 현재 서울이 4.5도, 춘천 5.9도, 대전도 6.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부터는 크게 떨어져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K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 짓고 맞은 첫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에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잘 방어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기업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이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으로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업인들과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K방산 세일지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 또 튀르키예까지 7박 10일간 4개국을 방문하는데 주로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사 징계법 추진과 조작 기소 의혹으로 검찰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오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징계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검찰 징계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는다며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검사 징계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검사 징계법이 그대로 존치되지는 않게 하겠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속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조작하는 등 검찰이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을 대장동 일당과 엮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내지 수사를 하면 그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징계법 추진에 대해 검사 입틀막법이라며 징계를 통해 검찰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사 파면 제한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오히려 항소포기 외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강버스가 또 멈춰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은 1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사고는 그제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8시 반쯤 한강버스 한 대가 잠실 선착장서 118m 떨어진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추위에 발만 동동 구르며 구조를 기다렸지만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멈춘 직후에는 바로 나가지 않았고 119 해상 특수구조단 배가 오면서 그때 선착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거라. 어린아이를 포함해 승객 82명은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구조됐습니다. 다시 난다. 서울시는 압구정부터 잠실까지 한강버스 선착장 4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점검이 끝날 때까지 마곡에서 여의도 사이 구간만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 달 후에인가 뭐 이래 된다 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서 왔는데 또 오늘도 또 중단되니까 지금 불편하네요. 그제 오후 1시쯤 인근 지점에서도 한강버스가 잠시 멈추는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잠실뿐 아니라 서울의 또 다른 선착장에서도 운항 중단 사태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 아침 9시쯤 서울 마곡 선착장에서 출발한 한강버스가 망원 선착장에 도착한 후 멈춰섰습니다. 동력 전환 장치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승객 23명이 다음 배가 올 때까지 30분가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강버스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SNS에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해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